방금 수업 듣고 오늘 나눠드린 문제 풀어보면 좀 풀리지 않습니까? 예. 그 분위기로 계속 가야 되는데, 예. 집에 가서 풀면 또 안 풀린단 말이야. 예. 예. 다음 주에도 우리 정비법 문제 한 10문제 나갈 거예요. 예. 자, 328페이지 우리 정비법인데요. 예. 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험에 6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요. 이제 작년 정비법과 올해 정비법은 전혀 달라요. 가끔 가다가 작년에 봤던 공법책 올해 볼 수 있냐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 정비법은요 1조부터 마지막 조문까지 다 바뀌었어요. 글자 하나라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들고 와서 작년 책 들고 와서 바뀐 데를 좀 고쳐달라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1년에 두세 분씩 있습니다. 꼭. 동영상 수강생은 바뀐 데를 다 적어달라는 분도 있어요. 질문에도 답변해달라.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좀 곤란하다 그랬더니 성의가 없다고 하고, 예, 아니 욕을 막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항상 저 가슴에 상처를 입습니다. 내 가슴은 현재 누더기가 돼 있어요. 이 학생들한테. 예. 그래서 이 정비법은요, 진짜 1조부터 끝에 주문이 다 바뀌었고요. 이 작년도 정비법이 그렇게 쉬운 법이 아니었는데 올해 정비법은요, 콩을 한 줌 주워서 쫙 뿌려놨습니다. 이렇게 주문이 하나씩 주워서 본인이 알아서 다시 재배열을 해야 돼. 주문 자체가. 그러니까 법 만드는 사람이 편하게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잘 정리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 정도 정리할 사람이 이 공부하고 있겠습니까? 이거 예? 가르치고 있겠다면 가르치고 있겠지,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말이죠. 법이 전면 개정된 적이 2003년도에 한번 있었고요. 2003년, 그다음에 2012년, 2018년이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에 전면 개정됐을 때 이때 주로 용어 정의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개정된 법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출제하시는 분 연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용어 정의, 용어 다 바뀌었으니까 대개정은 용어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2012년 역시 마찬가지. 대개정이 있었거든요. 용어 정의 중심, 큰 내용 중심. 그래서 세부적인 걸 갖다 보기보다는요, 큰 것도 굵직굵직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28페이지 이제 목적이 나오고요. 용어 정의를 이제 달달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용어의 뜻, 정비구역의 뜻 나왔고요. 정비 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정비 사업의 뜻,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자, 정비구역에서라는 말이 밑줄 하나 그어주세요. 작년까지는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올해부터는 정비구역에서만 해야 돼.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대표가 도로, 상하수도 같은 거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밑에 사업 3가지를 정비 사업이라고 한다. 정비 사업 종류 3가지예요. 작년에는 6가지였거든요. 6개가 3개로 줄어든 겁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보시면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달동네, 그죠?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 수도 같은 것이 그냥 열악도 아니야. 극히 열악. 수도 꼭지를 빨아도 물이 안 나와요. 극히 열악입니다.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그냥 밀집이 아니야. 과도하게 밀집. 옆집 아저씨하고 이마가 닿아요. 과도하게 밀집입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하거나까지를 끊어요. 거기가 앞에 문장이야. 앞에 문장. 예, 하거나. 그래서 이 앞 문장은 뭐냐면 달동네를 정비하는 것이 나왔어요. 이제 뒷문장. 단독 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하고 공동 이용 시설, 어린이집 같은 거예요.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뒷문장은요.
정비 사업이 중단된 곳을 뒷정리하는 거예요. 다른 정비 사업이 중단된 곳을 뒷정리하는 게 뒷문장이에요. 뒷정리하는 사업이. 앞문장은 달동네 정비, 뒷문장은 정비 사업이 중단된 곳에 뒷정리하는 것이 뒷문장입니다. 둘 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불립니다. 그러면 이 지금 대표적인 문제, 매년 이렇게 대규모 개정이 있었을 때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박스에다가 방금 읽은 문장을 다 써. 이 문장은 다음 중 어느 사업에 대한 설명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낸다고 아셨죠? 예. 그다음 이제 가로치기가 나와. 앞에 문장에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단어 나오죠? 가로 딱. 밑에도 뒷문장도 정비 기반 시설 가로 나오죠? 가로 딱 치고 두 가로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는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 예. 정비 기반 시설입니다. 그다음 이제 재개발 사업 있죠. 정비 기반 시설이 이거는 그냥 열악이네. 위에서는 극히 열악이었잖아. 수도꼭지 빨아도 안 나오면 극히 열악이야. 평소에는 안 나오다가 빨면 나올 때 이게 열악이야. 열악이야. 예, 열악.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이거는 위에는 아까 뭐였어요? 과도하게 밀집이죠. 이거는 그냥 밀집이야. 이마 안다. 이마 안다. 예, 이마 안다. 인사하면 이마 부딪혀 그때. 그래서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여기까지는요. 이제 주택과 관련되는 것이고 상업 지역은 상가, 공업 지역은 공장이야.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지금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주택, 상가, 공장을 새로 짓는 사업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이라고 한다. 여기 상권 활성화 나오죠? 이 상권 활성화라는 말을 집어넣을 때 이게 넣은 지가 벌써 한 10년 넘었어요. 상권 활성화라는 말을 집어넣은 게.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요. 어느 상가가 이렇게 있는데 상가 건물은 아직 쓸만해요. 예, 부시고 새로 지을 정도가 아니야. 근데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상가에. 그러면 우리는 요즘에 그 근처할 때 차 갖고 가잖아요. 건물이 낡아서 이제 부실 정도가 되면 괜찮은데 부실 정도 낡은 건 아니야. 근데 장사는 안 돼. 예, 주차장이 없는. 네. 그러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장사가 안 됐을 때도 부시고 새로 지을 수 있는 근거 조문이 이거예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 하나. 양호에 가로치고 알맞은 말 써넣기. 예. 열악이냐 양호냐 나오지. 양호. 도로 상하수도 잘 뚫려 있어요.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가로쳐야 돼요. 작년까지는 그냥 주택이었어. 근데 올해는 공동주택으로 바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단독주택 재건축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작년까지는요. 단독주택 재건축도 정비법으로 했어요. 공동주택 재건축도 정비법 했는데요. 혹시나 지난번에 우리 세종사이버대에 오셨던 분은 수업 들었을 거예요. 저한테요.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은 뭘로 하는 거예요? 소규모 정비법 있죠.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온다고 해놓고 나서 안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못 오셨어요. 예, 자리가 많이 폈어. 온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해 놨는데 당일날 안 오신 분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몇몇 분이 안 오셔가지고 자리가 폈어 이렇게요. 예. 다른 분들이 요즘에 실제 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요즘 예. 지금 중개사 지금 최근 문제가 바로 이게 정비법이에요. 싹 다 바뀌었거든요. 정비법이요.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상담했냐 그러면 단독주택도 정비 사업으로 재건축 가능해 그랬거든요. 이게 맞아. 근데 2월 9일부터 단독주택 재건축은 정비법이 아니야. 예.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니라고 이 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공동주택 나왔죠?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제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동주택만 재건축이 가능하다. 예.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1, 2, 3 나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로 많이 물어본 거 박스 안에 집어넣고 냈던 게 1번하고 3번을 주로 이제 박스 안에 집어넣고 이게 무슨 뜻인가 물어보는 거. 지문에 나왔던 게 2번 지문이 주로 지문에 많이 나왔고요. 3번이 이제 노후불량 건축물이 보이는데요. 노후불량 건축물은요, 약 3분의 2가 있어야지만 정비 사업이 가능해요. 어떠한 정비 사업인지 약 3분의 2가 있어야 정비 사업이 가능한데 1번하고 4번 지문 있잖아요. 1번하고 4번 항상 옳은 지문으로 나왔어요. 왜? 옳은 지문이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문장을 써야지만 옳은 지문 되잖아요. 1번 한 줄이야. 4번은 전제 조건이 반줄이야.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된 건축물로서까지가 반줄이 전제 조건이거든요. 이거 쓰고 1번 또는 2번이거든요.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그래봤자 2줄밖에 안 돼. 그 다음에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쓰고 도시군 기본 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그래봤자 2줄밖에 안 돼. 옳은 지문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왔고 지금까지. 그러면 3번 지문은요. 대부분 다 틀린 지문 나왔어요. 전제 조건이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두 개를 다 써줘야 돼요. 주거 환경이 불리한 곳에 위치하고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세 개 중에 하나가 되면 노후불량이에요. 그래서 전제 조건을 다 써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4줄 이상이 나와요. 실제로 4줄 이상. 그럼 여러분들 우리 중개사 시험 문제지는요.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줄수의 제한이 있어요. 실제로. 중간에 지문이 한 문제 지문이 다음 편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5번으로 끝나야 돼. 예. 4번하고 다음 편 넘어서 5번 이런 거 없다니까. 예. 그래서 페이지 줄을 맞추기 위해서 지문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옳은 지문을 내려면요. 지문을 줄이다 보면 말이 빠져서 틀린 지문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3번은 기출문제가 대부분 다 틀린 지문이에요. 동그라미 2번 나왔었어요. 공장의 매연 소음 등으로 인해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요 한 줄이 나왔는데 학생들은 다 맞다고 찍었는데 틀린 것이 됐어요. 왜?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전제 조건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냐면 동그라미 3번에 준공일 기준으로 40년 있죠. 이걸 20년 바꿔서 낸 적도 있고 준공일을 다른 말로 바꿔서 낸 적도 있고 예. 수리비가 더 많이 들 때는 노후불량이다. 철거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은 아직 안 나왔어요. 1번은. 그래서 57주 1항이 뭐냐면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이에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작은 면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공업은 150, 녹지는 200제곱미터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는 그 면적에 미달되는 대지에 있는 건축물은요. 대지가 좁다는 뜻이죠. 건물은 새거라도 대지가 좁으니까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노후불량으로 철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지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대요. 대지 위로 도로가 지나갑니다. 대지 위로 철도가 지나가요. 그러면 자기 대지 위로 철도 지나가면 그 건물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그러면 건물은 새거라도 못 쓰니까 노후불량 간주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대지 위로 철도가 쌩쌩 달려. 제일 빠른 철도가 뭐예요? 은하철도지. 은하철도. 네. 은하철도가 지나가. 못 쓴다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건물은 새거라도 노후불량으로 철거할 수 있다. 세상에 이걸 어떻게 지문해요? 그렇죠? 3번은 주로 뭐 나온 거예요? 다 틀린 지문으로 나온다. 2번 지문은 생긴 지가요 5년이 채 안 됐어요. 2번 지문은. 그래서 2번 지문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내진 성능 나왔죠? 전제가 3줄 되고요. 1번 또는 2번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노후불량인데 여러분 2번은 내기 힘들고요. 1번에 급수, 배수, 오수 설비를 보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건물이 다른 데가 낡았을 때는요. 수리해 쓰는 게 가능해요. 근데 배관이 낡았을 때는 힘들어요. 수리하기. 다 뜯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쓰기 위해서 짓는 건물은 보통 파이프를 동파이프를 써요.
지어서 분양하기 위한 건물은 PVC 파이프를 쓰거든. 예. 그래서 그 건축주가 자기가 살려고 지은 집은요, 나중에 철거할 때 보면 철거가 힘들어요. 안 부서져. 얼마나 튼튼해졌는지. 분양하기 위해 지은 거 망치 스쳐도 무너져 버려. 급수, 배수, 오수 설비. 그래서 배관이 낡았을 때가 바로 노후 불량입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배수 시설, 요실금, 오줌 소퇴이지. 노후 불량입니다. 예. 예. 웃을 일이 아니라 혹시 그런 분들은 시험 볼 때 진짜 기장이 크거든요. 시험 볼 참지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의원에 가가지고요, 육미지황탕이라고 있어요. 육미지황탕.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섯 가지의 맛이 나는 게 있어요. 육미지황탕이 있거든요. 요거 인터넷으로 검색하시고 약재 6개 나오는데요. 그거 마트에서 팔아요. 대형 마트에 파니까 그 그람수로 달아서 따려 먹으면 돼요. 이건 부작용이 없거든요. 예. 이걸 갖다 많이 먹으면요, 방광이 튼튼해져요. 신장이. 오줌이 안 마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수 효과가 할아버지도 아들을 볼 수 있다는. 그래서 부수적인 효과에 더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지. 육미지황탕. 왜냐 그러면 우리 시험 볼 때 시험 시간이 길잖아요. 참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중개사 수험생들의 특징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제일 좋아요. 실제로요. 육미지황탕.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한번요. 그래서 급수, 오수, 배수 설비, 예? 요실금. 그래서 노후 불량이다. 지금 방금 누가 노후 불량인지 알만하다, 그렇죠? 예. 2번 됐죠. 자, 이제 4번의 정비 기반 시설하고요, 5번의 공동 이용 시설을 구별하는 기출 문제만 4문제가 나왔는데, 4번의 정비 기반 시설에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에 밑줄 그어져 있죠. 공짜로 시작하는 거지만 공동 이용 시설이 아니다. 이 핵심이고요. 작년에 시험 보기 3일 전에 오전에 제가 여기 특강을 했습니다. 시험은 토요일 날 보는데 수요일 날 오전에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동안 지문 100개를 외웠어요. 그래서 프린트한 것은 100개이지만 실제 외운 것은 300개를 외웠습니다. 그때 제가 목놓아 외치고 같이 외웠던 것이 뭐냐면 5번의 공동이용시설이 나오죠. 거기 공동작업장을 외웠다고요. 공동작업장은 공짜로 시작해서 공동이용시설이야. 원래 공짜로 시작하는 것이 정비 기반 시설인 것이 문제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공짜로 시작하는 것들은 다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오해할 만한 학생들을 위해서 낼 것처럼 보인 거지. 이걸 외웠는데 여기에 바로 기출문제 바로 나왔죠. 예, 예. 거기 바로 나왔어요. 공동작업장 체크. 그다음에 주택 단지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사업 시행자. 자, 9번의 토지 등 소유자는요, 박스 안에 2번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 소유자를요, 건축물 및, 그렇죠, 밑에 동그라미 치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라 그래요. 이것은 한 사람이 건축물하고 토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토지나 건물 하나만 가지면 토지 등 소유자가 못 돼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돼야지만 조합을 만들 때 조합원이 될 수가 있거든.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옆에 지상권자 X라고 써놔야겠죠. 지상권자는 절대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다. 1번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3명 중에 1명만 해당이 돼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분양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상권자 대신에 임차권자로 틀리게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기출문제. 예. 체크하시고. 10번의 주택공사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둘만 말합니다. 11번의 정관 등은요, 3번을 보세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총 몇 명이에요? 5명. 5명을 줄여서 시장, 군수 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비법에서 시장, 군수 등은 누굴 말하는가? 5명을 말한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정비법은요, 골자 위주로 공부할 거예요. 그거 끝내고 바로 건축법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 10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난이도가 한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만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철저하게 다 체크해 풀어보시고 모르면은 책을 찾아보면 이미 밑줄이 다 그어져 있을 거예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